네, 반갑습니다. 김한영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메타인지 중에서도 한글과 메타인지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궁금하시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저희가 지금 메타인지 과정을 통한 주로 학습, 공부, 아이들 자라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령대 아이들이 메타인지를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사실 메타인지 아니면 공부가 안 되는 건 이제 아시겠죠? 물론 어느 정도는 되죠. 그러나 실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고 더 높은 단계로 나간다고 하는 기준을 할 때 메타인지가 되지 않으면 그냥 이해기억 반복으로 멈춘다는 거죠. 참 이 말씀 너무 자주 드려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메타인지로 인출, 정규와 반주로 공부할 때 잘할 수 있는데, 메타인지와 한글을 왜 거기서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공부에,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부는 한글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질문 나오잖아요. 영어는요? 독서가 안 되면 영어도 안 됩니다. 영어를 한글로 똑같이 번역해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한글 얘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요. 한글의 두 얼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한글 정말 위대한 문자죠. 알파벳 세상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그것이 정확한 알파벳. 한글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도 대부분 모르고, 일부는 있지만 왜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거의 모르지만 한글은 이게 정확해요. 우리 민족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한글이 이렇게 완벽한, 누구나 배우기 쉬운 완벽한 알파벳,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한글 30분만 가르쳐주면요 소리는 낼 줄 압니다. 물론 발음 좀 다르겠죠. 우리나라 사람하고 특히 서양 사람들은 발음 기관이 다르니까 발음하는 방법은 좀 틀리지만 소리는 비슷하게 낼 수 있을 정도로, 뜻은 몰라도요 소리는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문자입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써놓고 다르게 읽을 방법이 없어요. 그죠? 가라고 써놓고 다르게 읽을 방법이 전혀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세상에 다른 글자는 안 그런가요? 대부분의 글자는 안 그렇습니다. 특히 영어 같은 거 똑같은 스펠링인데 다르게 읽어야 되죠. 근데 한글 같은 경우는 써놨으면 100이면 100명 다 똑같이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소리가 완벽한 글자입니다. 소리. 근데 이 소리가 완벽한 쉬운 알파벳이 거짓 독서에 빠지기 쉬운 문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한글과 메타인지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왜 아이들에게 이 한글 교육을 중요하게 얘기하느냐? 자칫 잘못하면 거짓 독서를 배우고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을 잘못 배우면 아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도 모르는 새 공부하기가 싫어지고 공부가 어려워지는데, 그건 읽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자만 읽는 능력에서 글을 읽는 능력으로 넘기는 게 한글이죠. 왜 그러냐 보세요. 매우 이런 식의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 한글은. 그래서 우리나라 어머니들 말만 띄면 한글을 하죠. 왜 그렇죠? 왜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한글을 하나요? 경쟁인가요? 문화인가요? 아니에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 영어권이나 이런 쪽은 상상을 초월하죠. 아니, 이 어린애가 뭐하러 알파벳을 배워요? 뭐하러 글씨를 읽어요? 라고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못해요, 대부분. 물론 특별한 애들 하는데 대부분 애들은 못 읽어내요. 그냥 그렇게 빨리 시작하지 못해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은 소리만 낼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음과 모음을 통해 똑같은 소리가 나는 글자로 만들었으니까. 미음에다가 아를 붙이면 마 외에는 다른 소리가 안 납니다. 그렇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배울 수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 장점이 독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어렸을 때 이렇게 해보면 읽던데요? 되던데요? 그러니까 한글이 쉬워서 그런 거예요. 애들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한글 자체가 체기가 너무 쉬워요. 아이들 그림 몇 개 외우는 정도로 자음과 모음 몇 개만 외우면 막 소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부모들이 착각하는 거죠. 이런 착각이에요. 뜻을 읽어내기보다 글자만 읽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너무 어린 나이에 글씨를 배우면 이게 무슨 뜻이다까지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소리 낸다. 우리나라 주변에 한글 교육하는 모든 교재를 보세요. 이게 어떤 소리를 만든다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글을 읽는 건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소리에 집중합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그 글의 의미가 뭐냐? 짧은 글부터 긴 글까지 그 글의 원래 의도가 뭐냐를 읽어내는 게 글을 읽기잖아요. 뭐 독서를 포함해서 아주 간단하게는 뭐 작은 무슨 종이에 써 있는 메모부터, 또는 뭐 관공서에 준 조그만 쪽지부터, 뭐 우체국에서 우리 아파트 현관에 붙여놓은 뭐 무슨 쪽지부터 다 무슨 뜻을 담는 거잖아요. 뭔가 의도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의미를 전달하는 게 글인데, 아이들이 너무 이런 식의 한글을 배워서 뜻을 읽어내기보다는 글자만 읽는 습관이 생깁니다. 특히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깊은 뜻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면, 글씨를 읽는 것에 박수 쳐주죠. 귀엽잖아요. 당연하게 박수 받을만 하고요. 근데 그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평생 글자 읽는 걸 글 읽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거짓 독서를 시작해요. 거짓 독서라는 게 뭐냐면요, 책은 읽지만 그 뜻을 진짜 모르고 읽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한글이라고 하는 짧은 범위에서 말하면 그러니까 소리만 내는 거예요. 소리. 물론 조금 지나면 한국어를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알기 때문에 소리만 내서 읽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줄거리나 이런 건 들어와요. 그러나 그 책의 원래 의도는 절대 못 읽어냈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메타인지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결국 셀프 디렉티드 러닝에 들어가거든요. SDL, 그러니까 자기주도에 거의 들어가요, 메타인지가. 그런데 독서가 안 된다. 얘가 책을 읽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짓 독서했다. 심지어는 이래요. 정신 차리고 읽으려고 해도 안 돼요. 왜죠?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뇌에는요, 미엘린화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잘못 각인화되면요, 그거 바꿔지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없는 나이, 아니 4세, 5세, 6세, 뭐 7세, 이런 아이들이 무슨 깊은 의미까지 생각할 수 있는 뇌 발달이 돼 있나요? 절대 안 돼 있어요. 소리 내는 그런 훈련은 되죠. 글자를 보여주고 무슨 소리지? 이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몇 줄을 써놓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글자 읽는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 글이 안 읽어진다는 거죠. 그게 거짓 독서입니다. 그래서 한글과 메타인지에서 오늘 우리 조기 한글, 뭐 조기 영어도 문제지만 너무 이런 식의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이 나중에 책을 싫어하게 되고 공부를 어려워하게 됩니다. 이 말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적정한 나이 저는 7세라고 봅니다. 7세. 만 7세인데요. 우리는 학령기 나이를 만 7세라고 하잖아요. 세계 모든 초등학교, 엘레먼터리 스쿨이 왜 만 7세 애들을 부를까요? 이거예요, 이거. 공부의 기초가 되는 문자 학습이 그때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글은 너무 쉬우니까 각자 집에서 시켜도 훨씬 전에 한글을 떼요. 우리 엄마들 말로는 글을 뗀다. 글을 뗐는데 나중엔 글을 못 읽어요. 글자는 읽지만, 이게 중요해요. 글자는 읽지만 글을 못 읽어요. 이게 아픔이죠. 그래서 메타인지는 뭐냐? 글자를 읽으라는 게 아니라 글을 읽으라는 거죠. 이 문장 너무 중요합니다. 거짓 독서의 습관은요, 책을 싫어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점점 차면서 10살, 11살, 12살, 특히 12살 이후부터는 좀 더 뭔가 의미 있는 독서, 그리고 글밥이 많은 책을 접해야 될 나이고, 그보다 더 깊게는 더 많은 책을 접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뭐 우리 입시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는 비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영수 가운데 성적이 제일 잘 오르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국어, 영어, 수학 핵심적인 과목이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막 열심히 해도 점수가 잘 안 오르는 과목은 국어입니다. 많은 분들은 수학이겠지, 영어겠지. 안 그래요. 수학과 영어는 어느 정도 노력의 대가가 나와요. 그런데 국어는 이제 잘 안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그건 사실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국어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공부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독서 습관에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게, 현장의 모든 교실의 공부는 독서잖아요. 독서. 그렇죠?
뭐 사실 독서 아닙니까? 뭐 일부 글쎄요 음악 같은 것도 결국 자기가 곡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독서 분야거든요. 거짓 독서를 하게 되면 이 아이는 공부를 어려워하게 됩니다. 나중에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안 되는 애가 되더라는 거죠. 왜죠? 메타인지 한글 교육은 글자가 아닌 글을 읽기예요. 글자와 글은 다른 거예요. 글자는 각각의 소리를 표현하는 것이고 글은 그 문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읽을 때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그죠? 무슨 뜻인지 아는 게 중요하지. 그게 무슨 소리를 냈는지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한글 공부가 소리에 집중돼 있어서 메타인지 한글에서는 글자가 아닌 글을 읽기 훈련을 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이걸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나눠서 다음 주에 그러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가르칠 거야 도대체 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는 그럼 이 메타인지 한글 교육에서 글자가 아닌 글을 배우기 위해서는 한글을 어떤 식으로 습득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여러분의 사회사에서 생활관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저학년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학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메타인지로 한글 배우기는 도대체 실제로 how to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거듭말하지만 글자가 아닌 글을 읽는 법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나는 한글을 뗐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자꾸 글 읽는 책을 싫어하네요. 자꾸 만화책만 보네요. 자꾸 동영상에 빠지네요. 그것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글만 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하고 싶어서 만화를 보고 이해하고 싶어서 동영상에 빠지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근데 어떻게 글을 이용해서도 그것보다 훨씬 높은 단계로 가느냐. 특히 우리가 인출, 정교와 반추할 때 이 반추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한글의 이 깊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죄송합니다. 메타인지로 한글 배우기의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글과 메타인지의 문제점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시면서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